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로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위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날은 내년 1월 20일이지만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많은 직무들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인데 이게 약자를 하면 도지가 됩니다. 일부러 도지코인을 약자로 따서 직책 이름을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한 달 만에 250%나 올랐습니다. 3.5배나 한 달 만에 오른 거죠.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딱 부합해서 나왔습니다. 준원 CPI가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3%,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요.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이 지표가 나온 당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많은 뉴스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증시가 그거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원 의원도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간 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늘 이 많은 뉴스가 호재성이라고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약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S&P가 0.05% 보합에서 끝났고 나스닥이 0.14% 하락, 다우존스가 0.1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를 보시면 6,000 아래서 딱 끝났죠. 월가가 올해 고점을 6,000으로 대부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점을 찍고 난 뒤로부터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6,010까지 올라갔다가 장마감 직전에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서 6,000 아래서 끝났고요. 오늘 S&P 퍼포먼스를 보면 경기 방어주들이 모두 상승했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물론 주가가 크게 올라서 변동성으로 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오늘 트럼프랑 관련된 많은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셀더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인데 오늘 10% 하락했고요. 테슬라가 6% 화요일 날 하락했는데 그 다음 날에 코인베이스가 10%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PI가 예상치만큼 나오고 주가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난 뒤로 닉 티메로스가 X에 포스팅을 했는데 CPI가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닐 카시카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10분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CPI는 괜찮았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패드워치 툴도 82% 확률로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고 있고 17% 금리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부진했습니다. 추가적인 리스크로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 금리가 대체적으로 내려오기 마련인데 계속 오르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4.5%가 다 와갑니다. 어떻게 보면 5%까지도 갈 수 있을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입니다.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제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재정 정책을 크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불확실성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106.59까지 올라갔고 원 환율로는 1,400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 이후 주식시장의 허니문 기간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어로 직역하면 신혼 기간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낙관론과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새 행정부의 첫 해까지 이어지는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높아져 시장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신혼 기간은 긍정적인 시장 수익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최근에 낙관론이 실제로 높아졌죠. 새로운 리더십,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많이 낮춰서 떡상시키고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장관으로 임명해서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비즈니스 규제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주식시장 큰 상승을 이루었고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S&P,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지금 신고가에 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종종 과대평가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이 이 경제 기본에 부합한지, 이 펀더멘털에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인물이 있죠.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대규모 주식 매도를 통해서 현금 보유량을 사상 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지분을 25% 매각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대규모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트럼프 트레이드랑 관련된 것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확정되고 있고 뉴스에 파는 현상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 이 모든 위험 자산들을 크게 증폭시켰지만 하나 둘씩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테슬라가 하락했고 그 다음 날에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이제 여기서 악재라도 하나가 나오는 순간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매도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보여드린다면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67로 탐욕 구간에 있는데 그 중에서 S&P 풋콜 옵션 비중이 이번 연도 중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는 포지션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값이 쌀 때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쉬워지고 여기서 상승에 대한 반대의 포지션이 나온다면 크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장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우선 장 시작하기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이번 달에 3%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번에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1시간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경제 전망에 대한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리고 월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